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choosing this wa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6월의 첫째가 시작되는 6월 1일입니다. 맛있는 소리 종김 TV의 김종혁입니다. 오늘 6월달은 유난히도 6월에 대해서 미사구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도 쪽의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많은 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6월달은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6월은 1년 중에 6번째 달이죠. 그리고 총 30일까지 존재합니다. 6월달이 가진 기후나 문화, 특히 역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기상학적으로 보게 되면 북반구에서 6월 1일부터 여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낮견이 가장 길죠. 그리고 밤 길이는 아주 짧습니다. 요즘에 오늘도 보니까 말이죠. 저녁 9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혼해요. 이처럼 그야말로 6월 21일 하지가 되기 이전부터 낮이 대단히 길어졌습니다. 6월 21일 무렵은 1년 중에 가장 낮의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길죠. 그리고 밤의 길이는 아주 짧습니다만 특히 6월 달에 대해서 미사구려가 좀 있어요. 6월 달은 딸기의 달이기도 합니다. 딸기의 달. 그리고 2월 달에 뜨는 달은 보름달, 딸기달. 근데 왜 딸기달이라고 하는가 하면 말이죠. 이곳 북미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특히 6월 달에 딸기를 본격적으로 재배를 했다고 해서 딸기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누리달이라고 합니다. 누리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6월달을 들어서 누리달. 온누리의 생명의 소리가 가득 차 넘치는 그런 달. 그래서 아름다움을 뜻한다 해서 6월달을 누리달이라고 합니다. 하며 서양에서는 6월을 여성을 수호하는 여신인 주노의 달이기도 칭하죠. 그래서 6월달에 서양에서는 많이 결혼합니다. 6월에 결혼을 해야 행복 지수가 가장 높기에 그리고 행복할 수 있다는 부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서양에서는 6월에 결혼 날짜를 잡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양의 각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무엇인가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 이제는 평화 무드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찰나에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에 대해서 또다시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제시한 양의 각서를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질 않아. 나는 너희 정권에게 더 양보를 얻어내야 되겠어. 첫째,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단 1%라도 너희들이 소유하면 안 돼. 어떤 경우라도. 아마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측근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의식하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이런 상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아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대단히 불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생각에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선뜻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맞불을 놓고 서로 공습을 했어요. 주거니 받거니 미국이 먼저 호르무즈 해협 근방에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란도 지지 않고 맞불 작전으로 또 공격을 단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벌써 오늘로써 3개월째를 넘고 있습니다. 이미 합의 임박이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양측이 소규모로 주거니 받거니 공격을 서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위협을 이유로 해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추가 타격을 했어요. 이러자 이란도 맞불을 놨습니다. 곧장 미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마는 쿠웨이트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 공격만을 당하지 않겠다.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쿠웨이트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물리쳤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란은 이런 미국의 자국내 공습에 반발해서 미 공군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에 대해서 맹공을 가했습니다마는 쿠웨이트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쿠웨이트는 쿠웨이트 내에 미군 기지가 있는 알리 알살린 기지가 있는 곳으로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표적 중에 하나였던 그 지점에서 이란에 대해서 맹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MOU, 즉 양해 각서라고 합니다만은 양해 각서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의서가 거의 완성된 이 마당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튼 것 같아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선뜻 사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각하 이것은 너무 우리 미국 측이 양보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사인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내부터 엄청난 불만이 있을 겁니다. 더 심도 있게 이 상태에서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란으로부터 우리가 양보를 얻어내야 되겠습니다만 그 첫째가 이란이 주장하는
1%라도 이란 내에 고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지녀야 한다. 왜? 이란의 자체 방위를 위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살짝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서 양보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측근들의 회의 결과 디스커스를 가졌죠. 그래서 아니구나. 이대로 내가 사인을 했다가는 후에 특히 이 미국 내의 좌파들, 뉴욕타임즈, CNN, 또 대한민국의 여러 좌파 언론사들 무슨 조롱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 이란의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맞불 작전으로 타격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여름에 이제 벌써 여름이 시작됐죠. 오늘이 6월 달이니까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대단히 가장 더운 날씨 7월, 8월 큐바 정권이 붕괴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큐바 정권이 붕괴될 조짐이 있다. 그러면서 베네잘라식으로 큐바의 전 수상이었던 카스트로 이자를 현재 기소하고 있어요. 이자를 체포할까? 기소된 이 카스트로를 체포하기 위해서라도 큐바를 공격할까?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 행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큐바 정권은 올여름에 최악의 고비를 맞을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큐바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했죠. 그러므로 해서 큐바의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되고 있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동안 베네수엘라로부터 그 원유나 가스 이것을 수입했었습니다마는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미국으로 송환되고 나부터는 큐바로 들어가는 모든 원유와 석유가 스톱이 됐어요. 거기다가 큐바로 들어가는 모든 식량이라든가 원자재 그 밖에 큐바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 의해서. 큐바는 지금은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냉장고도 가동이 되지 않죠. 모든 음식들이 하루 이틀 되면 부패된다는 거예요. 자, 냉장고도 틀 수가 없어. 전기는 들어오지 않아. 완전히 경제는 파탄이 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큐바 국민들이 봉기가 일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자, 날씨는 더더욱 더워지고 사람들은 큐바 국민들은 전기가 없다면서 아우성 치고 있고 냉장고가 안 되면서 음식은 썩어 나가고 있고 그래서 큐바 국민들이 분노에 차 있다고 합니다. 거리로 조만간에 쏟아져 나와서 미국이 군사 작전을 감행하지 않아도 큐바는 저절로 망하게 돼 있다.
이루고 있어요. 특히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트럼프의 강요들은 큐바는 이미 실패한 국가다. 스스로 무너질 것이며 미국이 큐바를 해방을 해서 접수하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미국에서는요.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 국민들의 장바구니가 비상에 걸렸어요. 무슨 말이냐?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모든 물가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각자마다 90%가 차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 자가용 합니다만 여기서 자가용이 아니에요. 물론 자신이 보니까 자가용이라 합니다만은 여기는 차가 없으면 발이 묶여요. 즉 자가용은 발입니다. 차가 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이 대중교통 수단이 원활하지 않아요. 버스는 있습니다만은 1시간마다 있어요. 버스 타는 승객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건 미국의 메트로버스라고 있습니다만은 메트로버스를 보게 되면은 아주 멋있죠. 깨끗하고 크고 우아하기까지 합니다만은 통통 벼요. 버스 안을 보게 되면. 그럼 왜 그러냐? 저마다 각자 한 가정에 평균 2대 이상을 갖고 있어요. 2대, 3대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가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 사기통, 미국 사람들은 스몰 차를 선호해요. 큰 차보다는. 평균적으로 한 7, 80%가 사기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사기통을 기준할 때 가솔린 주유소에서 가스스테이션에서 사기통 가솔린 넣게 되면은 중동 전쟁이 반발하기 전에는 한 30불 정도 30달러 정도에서 35달러면은 풀이 됐습니다만은 필레랍 됐어요. 지금 왕갤론에 4달러가 넘기 때문에 왕갤론 4달러 이상이에요. 그래서 60달러를 넣어야 필레랍 되는 거예요. 풀 되는 거예요. 그래 더블이 올랐죠. 그 원유가 오르면서 또 먹는 식료품 가격도 덩달아 춤을 추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살기 힘들죠. 미국의 30%는 상류사회예요. 부자들입니다만은 나머지 70%는 서민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도 비상에 걸렸어요. 자, 이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이건 미국의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미 전역에 바비큐 시즌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메모리얼 데이 말하자면 연휴도 지나갔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그 물가의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히 물가고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비큐를 만들려면은
비프로 소고기로 주로 먹습니다만은 소고기는 가격이 좀 고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인 닭고기로 바비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기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소고기보다는 엄청나게 닭고기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이 바비큐를 닭고기로 대신하는 겁니다. 꽁 대신 닭이에요. 그래서 이건 미국의 여름 바비큐 시즌입니다만은 고가의 물가로 인해서 소고기보다는 비프보다는 치킨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 그리고 이틀 후로 다가선 6.3 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요,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15곳에서 승리할 것이다 장담하고 있어요. 한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11곳에서 경합한다거나 우세를 점치고 있어요. 자, 6.3 지방선거가 앞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이제 여론조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깜깜이에요. 깜깜이.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냐, 야당인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냐, 대단히 궁금하죠. 국민의힘은 완전히 절벽에다가 그야말로 한 곳에서도 건질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의 8가지 혐의를 없애기 위해서 기소 취소를 위해서 법을 뜯어고치는 바람에 역풍을 맞이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행태를 보고 많이 돌아섰어요. 그 바람에 원사이드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서서히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국민의힘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비등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는 더불어민주당 이뻐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워낙 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분위기도 읽지 못하고 그야말로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 아니면 지 목소리만 높이고 뭉쳐지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국민의힘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힘에 의해서 쫓겨난 저 배신자라고 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금 보궐선거에서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한 AI 천재라고 하는
미시다청 이 친구보다도 훨씬 지지세가 약했습니다만 지금 역전시켰어요.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AI 천재인 정원우가 이기길 원하고 있어요. 왜? 한동훈이가 만일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을 내세웠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에요. 예? 중과부족. 20%밖에 안 돼요. 지지세가. 한동훈이는 지금 40% 넘고 있어요. AI 천재는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다가 한동훈한테 밀려서 지금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육상 지방선거가 앞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선거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 등장함으로 해서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어요.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무너져가는, 기울어져가는 운동장을 다시 제자리로 올라서게끔 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이에요. 더불어서 보수의 결집을 가져왔어요. 앞으로 3, 4일 후면은 결판이 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의힘이 승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등을 돌렸어요. 잠시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되살아났습니다마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의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법을 막 뜯어고치면서 지 입맛대로 자지우지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 국민의힘이. 예? 더불어민주당의 그 연이은 실수라든가 저런 행태라든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말도 안 되는 헌법 질서를 파괴시키려는 저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번에 만일에 국민의힘이 역시 또한 패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충고하자면 말이죠. 한동훈이 밉죠. 배신을 때렸으니 자신을 키워준 자신을 오늘날에 저처럼 대통령 후보 그리고 보궐선거에 나올 정도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당대표까지 그건 누구 덕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배신했잖아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잘못이 크지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해서 예? 한동훈이 전 당대표의 그 어드바이스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줬으면 서로 윈윈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한동훈이 전 당대표가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특별 검사를 통해서 조사를 받게 합시다. 조건부로 제시를 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돼요. 한동훈이가 그 당시에는 충정 어린 심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충고한 거예요. 그것을 이런 지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절했죠. 거기서 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당대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데다. 또 한동훈이가 어떤 짓을 했어요? 예? 게시판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비난하는 글을 또 올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당대표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당에서까지 추방당하지 않았어요. 당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 보면 한동훈이 곱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안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빼놓고는 어느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당대표 미스터 장 누가 있어요? 추경호? 아무도 없잖아요. 우선 더불어민주당을 꺾기 위해서는요. 대안이 있는 자를 지지하고 대안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돼요. 그러자면은 미우나 고우나 한동훈 전 당대표가 비록 배신을 때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정서가 한동훈인을 대안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시간 진행자도 한동훈이를 많이 저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어떠한 앞으로 3년 후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합시다. 누가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보수를 이끌어갈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한동훈이밖에 없다고 생각할진데 한동훈이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한동훈이가 후에 대권에 도전을 하게 되면은 좌파 더불어민주당을 꺾을 사람은 한동훈이밖에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럼 한동훈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동훈이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이건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이가 만일에 대권을 거머쥔다 합시다. 미우나 고나 한동훈 전 당대표가 대권을 거머쥐게 되면은 윤석열을 저렇게 방치하겠습니까? 사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해 주지.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연임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와요. 그렇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어떠한 법을 제정하려 하지 않습니까? 사면을 없애자.
윤석열 전 대통령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제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연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결집을 해야 됩니다. 보수가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는 자 한동훈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배신자 그런 걸 떠나서 보수가 대안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려면은 한동훈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선거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으로 여야의 정가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치의 무관심은 최악의 저질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대가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어요. 즉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서 정치의 무관심이 최악의 저질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발언했어요. 그래서 특히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야당에서는 국민들을 편가리려는 선거 개입하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대해서 투표하는 선거인들의 동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옹호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 투표했죠. 투표하는 과정에서 큰 또 논란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투표를 하다가 아마 도장을 찍었는데 반밖에 찍히지 않은 것 같아요. 반밖에 찍히지 않았으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 그것이 표가 무효가 될 것을 우려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흥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으로 딱밖에 안 찍히니까 그걸 투표 용지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손가락질을 했대나 그 선관위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일로 오라고 하면서 투표용지를 보여줬어요. 이것이 반밖에 지켜지지 않았다. 이것이 큰 사건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찍히지 않았으면 그냥 투표통에 거기다 집어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놓고 그냥 바깥에 나와서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왜 투표한 용지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옵니까?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분 봤습니까? 이거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행동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에? 아니 투표용지를 왜 가지고 나와요? 그 선관위를 비롯해서 몇 명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었으나 반밖에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무슨 이유로 투표용지를 바깥까지 가지고 나왔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선거관리위원회에게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이든 고의든 간에 이건 유출한 거예요. 바깥으로 나와서 그걸 보여줬잖아요. 이게 일찍이 평범한 시민도 이런 실수 안 해요. 일찍이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하물며 대통령이란 분이 어떻게 이런 행태를 합니까? 에? 대통령 신분으로 무슨 의도가 있는지 고의든 실수든 간에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요사이 국내외적으로 너무나도 경솔하고 때로는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도 많이 하잖아요. 예? 너무 어떻게 보면 경박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서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요즘 고물가, 얼마나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까? 또 유가는 얼마나 오르고 있어요. 이름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수습하기에도 힘들 터인데 쓰잘데없는 그냥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고, 예?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그냥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대통령으로서 SNS에 글을 이렇게 올립니까? 예? 아무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지지도가 과반을 넘었다 하더라도 이 지지도 역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진보 쪽 국민들의 지지예요. 이 보수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지 않아요. 보수 진영에서 과반 이상은 결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도 않고 지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매사에 이재명 대통령은 갈라치기적인 편가르기적인 그런 정책을 쓰면 안 돼요. 대통령으로서 진영 논리를 떠나서 보수 진영이든 좌파 진영이든 평 갈라서기 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박선영 검사에 대한 지난 4월 6일 현재 이르기까지 2개월 동안의 징계를 강행했던 대검에 의해서 건의로 법원의 정성호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여전히 징계를 풀어주지 않고 있어요. 질질 끌면서 급기야 육상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면서 국민들의 역풍을 의식한 나머지 박선영 검사를 벌써부터 감옥에 쳐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빨리 징계를 풀어주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질질 끌고 있어요. 이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방선거 이전에 박선영 검사를 만약에 징계를 서두르게 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을 의식한 나머지 육상지방선거 이후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박선영 검사는 이화영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한 담당 검사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서 연호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의혹은 청문회, 국정조사에까지 많은 이에 관련된 증언들이 나와서 증인들이 나와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쌍방울표 전 회장 김성태 씨도 그런 일 전혀 없었다. 또 쌍방울표의 박 부회장도 역시 실제로 간첩인 이화영의 이 뭐라고 있죠. 그자에게 70만 불을 줬다. 그거 직접 봤단 말이지. 그래서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어요. 에? 말하자면 박선영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서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이건 시뻘건 거짓말이다. 이화영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선영 검사를 완전히 검사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작전을 펴고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 취소를 위해서 온갖 얄팍한 지연 작전으로 박성년 형 검사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의 술책으로 회유했다는 정황 증거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법무장관 또한 정성호 법무장관을 따르는 조사 인원들의 구차한 이유를 들어서 급기야 지방선거 이후인 6월 4일 5일에 박선영 검사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박선영 검사를 징계로 결론을 내려놓고서 이미 각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 취소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박선영 검사의 끈질긴 주장에 눈에 가시인 박 검사를 직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무런 증거도 없고 몇 개월 동안에 조사했습니다마는 박선영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서 연호 술 파티를 했다는 증거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이건 박 검사에 대한 압력이 박힌 것이에요. 특히 정성호 법무장관의 지시대로 박선영 검사를 해임의 건덕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어요. 급기야 근 6개월 이상의 철저한 수사. 더군다나 박선영 검사의 친정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고검 박 검사의 소속 인천지검의 조사를 받았어요. 추가 감찰도 받았어요. 그러나 단 하나도 박선영 검사에 대한 죄가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럼 빨리 종교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를 하지 않고 질기 끌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성호 법무장관의 국민의 정서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는 박선영 검사에 대한 집요한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없었던 이런 무도한 이런 행태는 국민들의 지탄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지하다시피 정성호 씨는 지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당대 사기꾼 김만배를 비롯해서 남욱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을 포기케 한 당시 노 검찰총장 대리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요? 항소를 하려거든 심사숙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노 검찰총장 대리가 식겁을 했는지 항소 포기했잖아요. 대한민국 검사들이 항소 포기는 전무후무에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도 모자란 듯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를 했는지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 전체의 근간을 뒤흔들며 급기야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는 무모한 추잡하고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용서받지 못할 이런 행태는 반드시 국민들의 엄한 심판 그리고 직위를 이용한 직위 남용을 남발한 혐의로 반드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들한테 엄청난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2026년 6월 1일 와싱턴 소리 종김 TV의 김종엽이었습니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and that's you and me, yeah. You might think I'm desperate, or maybe I just might be.